안녕하세요. 권은혜입니다. 구한말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대한제국은 외세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의 나라를 뺏기는 서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나라를 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 송두리째 지배하려고 했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일제에 맞서 싸운 충원들이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 그중엔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애국 열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나라를 사랑한 마음은 남녀노소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일제에 맞서 싸운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분들이었으며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소개해 주실 한일어울림연구소 이윤옥 소장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2강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그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활약을 하셨던 분들을 여러분들을 좀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남성분들에 비해 견주어서 여성분들이 숫자도 굉장히 적은 숫자로 알려졌고 또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그런 활약을 하셨는지 조금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관순 열사는 뭐 다 한국인이면 다 아시는 분이고요. 남해는 유관순, 북에는 동풍신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동풍신이라는 그 여성 독립운동가 이름을 좀 들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못 들어보셨죠, 그죠? 예. 동시인데요. 광천동 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처음에 똑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는 아우네 장터에서,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 하다가 돌아가셨고요. 부모님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동풍신 여사는 함경도에서 화대장터라는 곳에서 만세운동 하시다가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똑같이 서대문 형무소에 돌아가셨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지금 역사 박물관인데요. 그 옆에는 순국선열 위패 봉황관이라는 저런 기와집이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여러분이 3호선 독립문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연결되는 거긴데요. 저기서 이제 행사가 있고, 이 기와집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동풍신이라고 순국선열 한자로 돼 있지만 동풍신 영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분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리고 유관순 열사처럼 똑같이 지난 시간에 봤지만 수영자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형무소에 딱 들어오면은 사진을 이렇게 딱 유관순 열사 사진 기억하시죠? 그거 딱 찍어 놓는데, 동풍신 열사는 지금 그 사진은 지금 없고요. 일단 이분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위패가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이 동풍신 열사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이 요만큼 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풍신 열사.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도 처음에는 이만큼 뿐이 없었던 거예요. 또 이분도 동풍신 열사도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많이 알고 동풍신을 모르게 된 그런 까닭은 이분에 대해
이분에 대해서 유관순 열사처럼 그렇게 많이 그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기념관을 만들고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독립운동가 여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요만큼 해서 출발한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유관순 열사는 단행본이 2년 전인데 17권이 나왔어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책이. 그다음에 논문이 150편. 지금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관순 열사는 천안에 또 그 기념관이 또 따로 별도로 있고, 그래서 이분에 대한 거 집중 조명하고 있고, 저는 유관순 열사를 폄하하거나 그러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로 그 돌아가셨으면, 순국하셨으면, 그래도 이름 석자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결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분은 이제 부춘하 여사신데요. 그 제주도 분이세요. 그 제주도 하면 또 해녀들이 이제 그 떠오르시는데요. 그 부춘하 여사님 혹시 그 또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아주 전부 고개가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가시죠. 끄떡끄떡이 지금 안 가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해녀 출신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그 출신 신분이 다양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일제강점기에도 이화학당도 있었고 학교가 꽤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배운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많이 배운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관여를 많이 안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 정말 물질뿐이 할 줄 모르는 이런 분들, 노동자, 그다음에 기생 출신,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하신 그 결과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많이 배운다는 게 뭔가라는 그런 것들을 자문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제주도에서 해녀들의 그 대표로, 그러니까 해녀들이 이제 물질하면은 그렇게 물론 그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이렇게 채취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해녀들인데, 당시에는 이 해녀들의 그 채취한 것들을 많이 착취를 했다고 그래요. 좀 착취를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1,000원 할 것을 100원에 사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지만은 저항을 하지 못하고 지냈죠. 지내다가 해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야학이나 이렇게 계몽 활동하면서 그런 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권리를 지키고, 더불어서 이것은 나라를 빼앗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다라는 거에 이분들이 이제 의식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이제 다구치라는 그 도사,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인데요. 그분이 그 세화 5일장이라는, 지금도 가면은 민속 5일장 세활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그 횟집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저렇게 5일마다 장이 서는 곳인데요. 거기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장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에 그 도지사가 그 앞에 이제 부임하려고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해녀들이 많이 이제 서로 비밀리에 많이 모여가지고 부춘하 여사가 그 해녀들이 굴을 따고 그렇게 전복을 따는 갈고리가 있어요. 그거로 일단은 총은 없었으니까 그쪽에 부임하러 지나가는 그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 다구치를 그냥 찍어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뻔하죠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해녀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우리 부춘하 여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시면은, 제주도 많이 가시잖아요 요새, 그죠? 그래서 가시면은 세활이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가셔서 거기 저렇게 표지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얼마 한 달 전에도 갔었는데 거기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서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우리가 기억해 주는 거. 그다음에 요 근처에 가면 그 항일 독립운동 했던 그 기념관도 있고요. 이제 그런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주도에 가시면 한번 둘러보시고요. 또 이분도 제주도 분이신데요. 최정숙 여사님이신데, 그 옆에 저것은 독립운동 하셔서 판결문인데요. 최정숙이라고 한자로 쓰였는데, 제가 저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원래 수녀가 되고 싶었던 분이세요, 저분이. 그래서 수녀가 되려고 하시다가 제주도에서 이제 하시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만세운동 하시다가 1919년대 잡혔어요. 그래서 잡히면은 이제 그때도 그 호적에 빨간 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줄이 가면 수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 하시고 나중에 그 선생님을 교사를 하시다가 39 되는 나이에 다시 서울에 오셔서 의학 공부를 하십니다. 의사가 되셔서 이제 그때 당시 나이 많으시죠. 의사 공부를 하시고 다시 제주도로 오셔가지고 제주도에 지금 신성 그 여자 고등학교라고 그 고등학교를 만드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민족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다가 평생 그 결혼 안 하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분을 쓰려고 이제 그 신성 그 여자 고등학교 가서 교정이랑 이렇게 둘러보고 또 거기에는 이제 그 우리 여사님의 그 동상은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곳을 돌아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이분 제가 이제 이걸 어디를 가고 있는 건데요. 이 숲속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도 학교를 남겼다든지 그 장터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길 가보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시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드시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김락이라는 김자락자 혹시 이분 좀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이분도 이게 절레절레. 이분은 안동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안동에서. 근데 이분이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분만 독립운동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가족 전체가 이 집안은 엄청난 독립운동가 집안이세요. 그 초대 대통령, 그때는 국무령이라고 그랬는데 초대 대통령이 그 이상용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그 가족, 그 집안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제가 무덤을 좀 찾아갔었는데요. 지금 안동 독립기념관인데 지금 경북 그 독립기념관으로 올해 바뀌었는데요. 거기 가면은 이제 김락 여사에 대한 자세한 경상북도에서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그 아주 방이 하나 따로 독립기념관 안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동 출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해준 분의 한 분이신데 이제 무덤을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표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었고 이분들이 다 국립현충원에 묻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묻힌 분들도 계시지만은 1900년, 20년, 30년, 40년 돌아가실 때는 그냥 그 지역에 묻히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찾아갔었고요. 우리가 이분을 얘기하기 전에 그 김락 여사님에 대해서 안동 지역에서는 매년 뮤지컬을 합니다. 그리고 몇 해 전서부터 서울에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한번 그 뜰에서 이분에 대한 뮤지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장면을 잠깐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뜨겁게 날 안아주고 참 가벼이 떠난 그대 멀리 날아가는 저 새들처럼 쉬이 가더라 내 마음결을 휘휘 돌아 세월은 흐르더라 한낮 깨어날 꿈이리라 잠시 실려갈 네, 여기는 이제 그 안동에 가시면 그 백화구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쪽에서 이제 여기는 원래 그 안동 지역에서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면서 안동 분들이 그 유학하시던 분들이 두 분야로 그 나뉘어서 독립 그 나라 이런 거에 대처를 하시는데 한 부류는 자정 순국 자기 그 목숨을 자결을 하시면서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그 명분이 없다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그렇게 우리가 하여튼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주 쪽으로 많이 가셨던 분들이 안동 분들이 먼저 많이 가셨는데요. 이제 여기도 아까 김락 여사님의 친정 오라버니가 사시던 김자 대자 락자가 사시던 그런 곳이고요. 지금 경북 안동 독립기념관이 경북 독립기념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옆에 백화구려라는 동네가 있고 안동에 가시면 독립운동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뮤지컬이 있었던 임청각이라는 곳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국무령이셨던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사시던 그 집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당 이회영 선생님 아시죠? 이런 분들은 지금 돈으로 600억의 재산을 다
팔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신 분이고 이 집도 지금 돈으로 하면 400억의 재산을 다 그냥 처분해서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인데 지금도 임청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뮤지컬도 하고 그래요. 이제 여기도 다 여기는 이제 향산고택, 이쪽에는 이제 그 김자 락자의 그 시아버님이 계시는데 그 향산 이만도라는 분이셔요. 향산 이만도 시아버님인데, 그러니까 그 친정과 시댁이 모두 다 독립운동. 정말 아까 오희옥 여사님보다 거기가 못하다는 게 아니라 배나 더한 또 집안이에요, 이게. 근데 이 집안은,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향산 이만도 그 집안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만주를 못 떠나시고요. 그 다른 그 친정 식구들은 만주로 다 떠나셨는데, 그래서 그 이제 시집 와서 그 살고 보니까 시아버님이 바로 그 24일 동안 단식을 하시면서 그 순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제에 8월 10일 날 병합을 맞이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는데 살아있기가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정말 24일 동안 곡기를 끊으셨다 그래요, 시아버님이. 그래서 그러면 시아버님이 곡기를 끊으시면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밥상을 차려서 항상 이렇게 마루에서 받쳐놓고 물도 한 방울 안 들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는 게 가장 힘든 게 아무것도 안 먹고 죽는 게 가장 힘든 거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2, 3일만 굶으면 정말 24일을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래서 순사들이 그때 집안에 찾아오셔서 그대로 돌아가시면은 또 자기들도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물이라도 드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순사들이 어디까지 왔는데 호통을 치셨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시아버님 향산 이만도 분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고 남편이 이자 중자 업자 이중업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파리장서 사건이라고 우리의 독립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독립 선언서를 그쪽에다 이제 알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발각돼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 두 아드님께서 이 동흠, 이 종흠 이렇게 두 아드님이 독립운동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가셨죠. 당시는 시운 7살에 안동의 그 예안 장날에 그때 이제 만세운동 하러 나가셨다가 두 눈을 이렇게 찔리셔요. 시운 7살에. 두 눈 찔리셔가지고 장님이 되셔 11년 동안 살다 가시는데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독립운동 하신 것도 다 아무도 모르고 지낸 거예요. 계속 모르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한 20년 정도 전에 이제 이분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일본의 고등경찰요사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의 고등경찰요사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일본어로 돼 있죠. 거기 딱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엄청난 독립운동가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요주의 인물만 딱 적어서 놓은 게 그게 고등경찰요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었죠. 이분이 독립운동한 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알게 돼서 이분을 안동에서 독립운동하신 분으로 알고 보니까 이 집안내가 향산 이만도의 며느님이셨다는 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지방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분을 이제 조명하고 계시고 이렇게 뮤지컬까지 하시고 매년 락이라는 김락이잖아, 그죠? 그래서 작년 같으면 너희가 락을 아느냐 뭐 이렇게 하시고 안동에서 뮤지컬하고 아마 순회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자 락자 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조마리아 여사님은 이제 조성녀라고도 하고 마리아라는 이제 세례명이신데요. 안중근 어머니신 거 다 아시죠? 이쪽 오른쪽이고 저기에 사진, 흑백 사진 쪽에 한복을 하얗게 입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안중근 의사보다 사실 더 먼저 독립운동 하셨죠. 그래서 독립운동 한 집안의 자손이 독립운동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중근 의사도 이제 그런 거를 어머니의 그런 독립운동 하시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보셨겠죠. 그래서 당시에 상해에서 애국군인회 조직하셔가지고 이제 은가락지 이런 거 다 빼서 금 부치를 가진 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 다 빼고 이래서 독립자금 대주시고 그리고 직접 독립운동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제가 안중근 어머니 이제
안중근이 사형을 언도받잖아요. 이등박문을 이제 죽이고. 그래서 그 여순 감옥에서 가족들이 면회를 와라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가지 않으셨죠. 가지 않고 어머니는 수의를 만드셨어요. 아들이 이제 곧 있고 죽을 사형을 받아놨을 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예, 자녀를 낳은 분은 뭐 어머니 심정이라는 건 뭐 울고불고 달려가서 아들 마지막 가는 길에 한번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안 가셨고 수의를 만드셨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해서 제가 그 심정을 시로 썼어요. 울면서 썼더니 이 듀오 아임, 예, 이 저기 그 김동규하고 구미꼬 김이라는 이 두 분이 가수예요. 듀오아임 파페라 가수신데요.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시고, 근데 이분들이 제 이제 시를 보시고 자기들이 작곡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시화전 때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는데, 이 조마리아 그러니까 그 안중근 아들의 그 심정이 되어라는 제 시를 보시면서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부르시고. 그래서 그것이 유튜브에도 떠 있고, 지난번에 4월인가 국립극장 용극장에서 굉장히 큰 그 콘서트가 있었어요. 인문학 콘서트에서도 그걸 불러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그 아들아 아들아 옥중의 아들아 목숨이 경각인 아들아 칼이든 총이든 받아라. 뭐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선 다시 못 보니까 그 푸른 하늘, 푸른 새 되어 다시 만나자 뭐 그런 이제 시의 내용인데, 이분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작곡하시고 제가 작년에 그 시화전 할 때 오셔서 두 분이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조금 한 소절 좀 듣고 가겠습니다. 아들아 옥중의 아들아 목숨이 경각인 아들아 칼이든 총이든 당당히 받아라. 이 밤새 내 수위 지으며 결코 울지 않았다. 사나이 세상에 태어나 조국 위에 싸우다 죽는 것 그보다 더한 영광 없을지언니 비굴지 말고 당당히. 네, 생을 마감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영어로도 그 Dear My Son,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태리 그 하셨기 때문에 영어로도 이렇게 올라 있고, 또 제가 이렇게 하는 작업들은 지금 일본어로 제가 지금 80명의 그 80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그 흔적지를 저 활동지를 찾아서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일본어로 지금 30명이 일본어로 된 시가 지금 번역돼서 일본 사람들한테 지금 그 읽히고 있고요. 또 한 41명이 지금 영어로 번역돼서 미국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의 여성들이 그런 국난을 맞이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그 알리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이병희 여사님인데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후손들이 어렵게 사신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독립운동가 분들은 그렇게 그 재산을 뭐 모은다든지 자녀를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우선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말년을 보내셨고요. 이분도 이제 그 부평의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이제 오른쪽은 이분이 이제 그 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근데 96살, 96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육사 선생님이 아시죠? 시인.
육사 선생님하고 같이 북경 감옥에 갇히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저기 사촌 관계인데 오라버니 뻘이시죠. 그런데 이제 같이 감옥에 갇히셨는데 이분이 먼저 이제 나오셨고 일주일 있다가 북경 감옥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육사가 죽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죽을 상태가 아니었었는데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이분이 이제 달려가신 거예요. 달려가서 이병 여사께서 달려가셔서 보니까 시트에다 이제 이렇게 덮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뭔가 할 말이 있었던 듯 막 그때서 이렇게 눈을 감는 것 같다고 95살 때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어저께 보고 온 것처럼 아주 총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몸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는데 정신은 아주 맑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그래도 장수하시는 분들이 꽤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은 정신력이 아주 대단하셔요. 기억력이 아주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처럼 그렇게 증언하시고 그러다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육사 선생님의 그 유품을 이분도 독립운동 하시고 뭐 서대문 감옥에도 갇히시고 했던 분인데 북경 감옥도 같이 가시고 근데 이제 그 육사 선생님은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시고 이분은 이제 그분의 유품을 많은 광야니 뭐 여러 가지 유품을 다 그 시나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유해를 이분이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늘 가지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가지고 선 보는 자리에도 이걸 단지 가지고 이렇게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사의 그 많은 시를 읽을 수 있었던 거는 이분이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분이 이제 작년에 12년 8월 2일 날 95세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제 제가 또 가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신문에 이렇게 부고가 나와요. 이병희 독립운동가 별세. 그리고 영안실 어디 연락처. 딱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유감스러운 거예요. 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좀 기록해줘야 우리가 그냥 그런 분이 한번 그 동네 사는 분은 영안실이 만약에 뭐 강서구에 있다면 한번 들려볼 수도 있는데 그 기자들의 그 부고 내용이 독립운동가 누구 별세, 향년 몇 세 요렇게만 돼 있는 것도 참 안타까워요. 조금 노력해서 그분이 무슨 활동을 하셨는가를 적어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처럼 눈물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조금 약간 마음이 그런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이제 윤희순이라는 분이세요. 맨 처음에 제가 그 KBS 거기서 여성들이요. 뭐 일어서라 뭐 그런 이제 시를 쓴 건데 이분은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조명이 돼서요. 단행본도 좀 나왔고요. 춘천에서는 이제 이분을 기리는 행사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작업이 더 빨리 확산되고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각각의 자기 동네 분들을 찾아서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직접 당시에는 윤희순이 아니라 희순이라고 이렇게 쓰고 아래 하자도 이렇게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안사람 의병가라는 거 직접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자 막 이렇게 이제 의병가를 직접 지으시고 의병하기도 어려운데 의병대장이 되신 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일을 하셨고 이 집안도 대단한 그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유인석, 유재석 그 강원도의 그쪽의 집안의 며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분은 무덤이 있어요 여기. 나중에 저쪽에서 그 만주 쪽에서 활동하셨지만 나중에 이렇게 와서 춘천에 여기가 가정리라는 여기는 관촌이라는 그 무덤인데 여기 산 너머가 그 홍천강이 쫙 흘러요. 그래서 여기도 간신히 찾아갔죠. 내비게이션으로 가다가 어느 마을 입구에서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 이렇게 3갈래, 4갈래로 딱 끝나 무덤이 다 왔다 이렇게.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이리도 가봤다가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는 마을에 사람도 별로 안 살잖아요. 시골 마을에. 이리 갔다가 없고 이리 갔다 오고 간신히 찾아가. 저는 저 입구도 표시 그 애국지사 묘역이라고 표시도 그 무덤 바로 언덕 입구에 돼 있는 거지 거기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한번 가보고 싶어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홍천강을 탁 내려다 보니까
그 모터보트를 쉥쉥 타러 다니고 막 친구들이 웽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 시가 저기 홍천강에 모터보트 그 타는 친구들아 여기 애국지사 그 저기 영면을 방해치 마라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가지 않으면은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춘천 오케이 춘천 가야 돼요. 목포 가야 돼요. 그 제주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다니면서 이제 쓰는데 다 지금 제가 80명을 지금 쫓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80명을 얘기하자면 적어도 10강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고 오늘 몇 분만 소개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는 이렇게 기생 출신이 있어요. 김향화라고. 이분도 이제 오른쪽에 이제 기생이니까 그때 권번이라고 그래서 일제가 관리하던 기생들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진이 있어. 대부분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사진이 없어요. 1945년 이전에 사진 기술도 없었지만 얼굴이 알려지면 잡혀가기 때문에 사진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옆에는 이제 그 제가 시화전할 때 그 화백님이 이무성 화백님이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그 밑에는 글씨가 써 있는 게 다 지금 뭐 이금홍 17, 김양화 뭐 20 이렇게 다 글씨를 써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화전할 때 그 대표적인 그림으로 썼었고 그러는데 수원에 33명의 그 김향화를 비롯한 33명이 만세운동을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고요. 수원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대한문의 그 고종이 승하했을 때 독살당에 승하했을 때 장례식에 수원에서부터 오셨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지금도 수원에서 독립 저기 그 대한문 앞에 오기 쉽지 않죠, 그죠? 큰맘 먹어야 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얀 소복을 입고 이분들이 기생들이 여기까지 또 오셔가지고 그 고종의 장례식을 보고 내려가시고 수원의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시를 어떻게 썼냐면은 그 썩지 않은 돌비 속에 줄줄이 이름 석자 새겨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만고의 그 수원 기생 김향화가 그 만세 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시를 썼고 그 33분의 이름을 여기에는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 33분의 이름을 제가 그 시집에다 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마도 처음으로 그 33명이 이 세상에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이름을 누구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제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이름들 알리고 기생 출신도 제가 한 분 한 분 이제 이렇게 찾아서 알리는데 이분은 이제 문재민이라는 그 해주의 기생이에요. 해주 기생인데. 기생들이 당시에 보면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이제 그 기생들이 있는 거기에 많이 모이셨던 까닭은 그 주색 잡기 때문에 거기 모이신 건 아니고요. 거기가 정보원의 그 정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기생 중에는 그런 그 다리 역할 보이지 않게 도와줬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이분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김구 선생님 어머님 광락원 여사님이시라고. 여기 손에 뭐 들고 계시죠? 저 뭘 것 같아요? 저거 동양 그릇이에요. 동양. 왜 어머니가 동양 그릇을 가지고 다니실까요? 김구 선생님이 해주에서 일본인을 이렇게 죽입니다. 그 자가 그 해주에서 어느 주막에서 딱 보니까 그 한복을 입었는데 그 한복 밑에 일본 사람 같이 생각된 한복을 입었는데 거기에 칼이 약간 비쳤대요. 그래서 저자가 국모를 살해한 자일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를 거기서 처단을 해요. 그래서 해주에서 이제 쫓겨가지고 잡혀서 이제 그 인천의 감옥소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 사형을 기다리시게 되는데 김구 선생님이 나중에 탈출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해주에서 이렇게 오십니다. 인천으로 오셔가지고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 감옥에 밥도 안 줄 때요. 식구들이 그냥 뭐 사식이라 해서 갖다 줘야 되지 안 주면 굶어 죽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생뚱맞은 남의 동네 와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어요, 저 어머니가. 그래서 밥그릇을 가지고 밥을 얻어다가 이렇게 얻어다가 아들한테 이렇게 주고 이제 거기서 탈출하셔서 마곡사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중이 되려고 머리 깎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상해로 가셔서 그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나중에 주석까지 이렇게 오르시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그 많은 아드님의 독립운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하셨고 상해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저 집에 왔을 때
뒷바라지 하시고 하셨던 분이 어머니 강락원이시고요. 이분도 그 서훈 받으신 분입니다. 자, 당시 보시면요. 만주로 갈 때, 압록강 건너 만주 갈 때 저렇게 국경에서 그 삼엄한 그 검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막 가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잡히거나 들키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물자도 날아가고 뭐 가서 이렇게 거쳐가서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정말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특히 그 여성분들이 이제 군자금 같은 걸 많이 나르게 돼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몸에다 이제 뭐 칭칭 감고 이렇게 가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렇게 해서 이제 만주 쪽을 드나드셨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셨나 하고 이제 찾아다닌 건데 이쪽에 중경의 토교라고 돼 있는 여기 물 있는 데 있죠, 거기 저 위쪽에 그쪽에서 그 신안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이 많이 저기서 거류했던 곳이고요, 묵었던 곳이고요. 예, 중경에서 나중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상에서부터 남경으로 해서 유주로 해서 이렇게 7,000km를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중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을 맞이하는 이제 곳을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지금 뭐 폐허가 된 데가 많고요. 이렇게 임시정부 청사가 이동을 계속하면서 광복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제 그런 곳을 제가 다녀봤고요. 이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오랜만에, 그죠? 오랜만에 끄떡끄떡 하시네. 오른쪽으로 절레절레 하시다가. 이분은 이제 권기옥 여사인데 저쪽 그림은 오른쪽이에요. 그다음 이쪽 그림은 왼쪽에서 이게 두 번째 분이시고요. 그래서 비행사. 이분은 이제 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자기가 지금도 비행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비행사 되기 쉽습니까? 스튜어디스도 어려운 판에 당시에 비행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건너가셔가지고. 물론 중국에서 비행사 훈련을 받으신 거죠. 목적은 단 하나. 비행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행기가 주어지기만 하면은 이걸 그대로 몰고 가서 이 그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 침략의 원흉은 일본 황실이다. 거기 천안가에다가 그대로 내 몸체 비행기 가겠다라고 증언하시고 계신데 이 비행기가 주어지지 않은 거죠. 단독 비행이 주어지지 않고 같이 옆에 타거나 이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셨으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못 하시고 뜻은 이루시지 못했지만 최초의 그 비행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 공군이 창설할 때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권기옥 그 여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자제분은 안 계신데 그 양아드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권현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제 많이 그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여기가 이제 김마리아 여사님은 그 28 그 독립선언에 앞장섰던 분이시고, 이거는 이제 그 이게 저기 연동교회라고요, 종로에. 거기 보면 전에 이제 요즘의 교회들하고 조금 다른 100년 전의 교회들은 그것이 바로 그 독립운동의 그 산실을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상동교회라든지 연동교회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그 뭐 독립운동 자기 거기에서 나온 독립운동 출신가의 그 책들을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책을 써나가는 거 가지고는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느려서 시화전을 했었어요. 2012년에.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그림으로 못 그리고 판넬전을 했었어요. 이게 광주에서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판넬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후에 이무성화백이라는 분이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이분들 제 시를 가지고 연상해서 그림을 그려주셔서 작년에 이제 그 인사동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조명 아래 그 그림들이 30점이었는데 족자에 잘 그려진 그림인데 조명을 받고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조명을 받으셔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이분들이 정말 제가 이제 서간도에 들꽃피다 그런 그 책 제목으로 서간도는 간도 만주지방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정말 들꽃
무슨 꽃은 세상에 다 이름이 있어요. 호박꽃, 장미꽃, 뭐 라일락 다 있는데 들꽃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 거예요, 사실. 그러나 저는 이분들이 결코 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책 제목도 서간도에 들꽃 피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써서 하고 제 책의 표지랑 이 속에 들어있는 사파랑 모든 제가 이런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우시면서 같이 이런 활동을 해주시는 이무성 화백님이 이제 이런 그림을 다 그려주셨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 시화전 지금부터 계속 하는 것들은 반드시 영어, 일어, 중국어를 다 같이 붙여가지고 옆에다가 해설을 해서 우리들이 그 독립운동가를 보는 시각과 특히 일본 그리고 서구 사람들도 코리아라는 데서 일본이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침략은 무슨 침략을 했냐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그런 판국에 이런 걸 이제 알림으로써 그러면은 침략 역사가 없다면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몸 바친 사람들은 뭐냐 이래서 이제 일본에도 제가 번역본들을 자꾸 알리고 있고 지난번에 전시도 하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영어로 된 거 읽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게 독립운동 하신 거냐. 한국어로만 되면 모르시니까 그런 작업을 영어로도 계속 알려나가고 있고요. 시화전 이렇게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하고 올해는 서울 올해는 붓글씨로 자 이번에는 붓글씨로 이 서예가십니다. 그래서 붓글씨로 써서 또 시서전을 올해 했었어요. 하고 막 올해 동경 1월 29일에서 3월 30일까지 60일 동안 도쿄의 고려박물관이라고 저분들은 한국 침략의 역사를 반성한다. 우린 정말 그대로 그냥 무릎 꿇고 반성한다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성 독립운동가를 공부하러 오셨어요. 저분들이 작년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 그림이 족자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전시를 하겠다 그래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한 거예요. 동경 전시. 그리고 제가 가서 이 동경박물관이 고려박물관이 그 시민단체가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돈 내서 만드는 거. 일본 정부에서는 완전히 나쁜 단체인데 이분들이 양심적인 단체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23년 동안 처음으로 160명이 입주해요. 그 자리가 꽉 160명 분이 못 들어간 자리 160명에 1인당 1,000엔씩 우리 돈 10,000원 내고선 다 유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여성 독립운동가 다 일본어로 다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지만은 뭐 감격을 하고 뭐 전부 다 설문제다 사제문 우리 몰랐다 정말 이거 정말 처음 듣는 얘기다.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하셔서 저를 10월 달에 또 와서 우리 동네도 해달라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동경.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서 41명의 그 여성 독립운동가에서 영어 미국권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봐라. 나라를 잃었을 때 어느 나라 유사 이래 어느 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집철 뭐 다 팔고 목숨까지 바쳐서 나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여성들이 어딨냐.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대단한 여성들이다라는 걸 제가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서 20명씩 지금 80명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241명을 계속 써나가면 10권 넘게 지금 써야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매년 한 권씩 계속 그 유적지나 찾아다니면서 지금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것의 소중한 거 잘 모르는 건 뭐 너무나 잘 알지만 다른 역사도 그러나 우리 한국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정말 이런 국난의 시대에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팔 걷어붙이고 남자가 똑같이 광복군으로 뛰었다는 거. 그리고 누가 알아주고 뭐 안 알아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뛰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정신을. 그다음에 그것은 우리 그 한국의 여성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의 여성들이 귀감이 되고도 남을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어, 영어, 한시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계속 이 작업은 쉬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생TV에서 이런 그 민족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힘이 나고 함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알려나가는 일을 좀 했으면 그런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강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강 잘 들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 소장님께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광복군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 외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양한 그 분야에서 정말 맡은 자리에서 하셨는데요. 안산에 그 샘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최용신이라는 그 시문의 선생님의 그 상록수에 나오는 최영신이라는 분은 바로 최용신 실존인물의 그 실존인물을 그 소설을 한 건데, 그런 분은 그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일제가 그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똑똑해질까 봐. 그래서 그런 그 시골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불러서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교육에 열중이었으면 정말 열악한 거죠. 국가라는 총독부가 학교를 지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 학교를 만들고 밤낮으로 교재를 만들고 가르치다가 23살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얼마나 그 헌신적으로 했으면 26에 거기서 죽습니다. 샘골에서 천곡동이라고. 거기 지금 무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최용신 여사가 그 죽은 기사가 신문에 나요. 그거를 신문 선생님이 딱 보시고 그때 사회장으로 500명이 와서 그 최용신 여사님의 장례식장에 왔다. 그렇게 사회장을 치를 때 그거를 신문 선생님 보시고 현장을 가게 됩니다. 가셔서 나중에 동아일보에서 소설 공모할 때 그 상록수라는 책으로 내셔서 이제 농촌 계몽 운동 쪽으로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그 이제 현상 공모에서 당선되시고 신문 선생님도 원래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몽 운동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나석주 열사가 그 김상혁 열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안경신이라는 분은 임신부의 몸으로 20대 임신부의 몸으로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크게 기사가 나가지고 전 조선이 발칵 뒤집어졌던 이런 사건도 많고요. 그 남자영 같은 분은 만주에서 그 미국의 사절단이 상해에 온다고 얘기 듣고 당신의 이 무명지를 자릅니다. 뚝 잘라서 혈서 쓰고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 쓰고 이거를 그 배 무명에다가 딱 잘라 담고 조선 독립 원한다는 써가지고 그 미국의 사절단한테 보내는 거 하면은 그 일일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드십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불씨를 당기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니.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도 또 해나가시고 한다면은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 네. 네. 이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수고해주신 이윤옥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녀린 여성으로 태어나 독립운동가로 활약하기까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성장 과정과 치열한 삶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개인의 안위보다 민족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웠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시대에 항일운동을 하며 몸소 남녀평등을 실천했던 애국 열사들이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쉽지 않은 삶을 선택했던 그분들의 고뇌가 느껴지는 것은 저뿐일까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불타는 애국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 인간의 길, 가효국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